10살 때 제가 본 할머니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 환자였는데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돌아가실 때까지 떳떳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을 사회와 일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처럼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치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절망적인 감옥에 갇혀서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 탈출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느냐,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치매 인구와 함께 사는 치매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치매는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인류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치매의 폭발적인 증가가 마치 해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증가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4초에 한 명씩 전 세계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면은 15명, 그리고 1시간이면 900명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치매 인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치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치매 인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유럽은 치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800만 명에 육박했고요. 치매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입니다. 무려 16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10년에는 47만 명, 지금은 61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엄청나게 많은 치매 인구수보다 더 충격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유럽에서는 치매 환자가 10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87% 증가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3배, 치매 인구가 가장 많았던 아시아도 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증가율이 무려 471%나 됩니다. 지금보다 치매 인구가 5배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대로라면 2030년이 되면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년 뒤에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치매 인구와 함께 사는 치매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치매가 무엇인지, 치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치매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 치매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인천시 계양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는 검사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 진단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생활하는데 실수한 게 있어요? 혹시 냄비를 태워 먹는다든지 잘 태워 먹지요. 몇 번이나 태워 먹었어요? 저다 올려놓고 방에 들어오면 깜빡 잊어버리고 냄비, 주전자 이런 거 여러 번. 한 10번 정도 됐어요? 10번은 좀 안 됐을 거예요. 10번은 안 됐어요? 문답 형식의 기억력 테스트를 시작으로 좀 더 정밀한 치매 진단 검사가 진행됐다. 만년필, 검사지를 통해 언어 능력, 계산 능력 등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했다. 지우개, 만년필, 또 국자? 주걱?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누구든지.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편견과 공포심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이다. 만일 내가 걸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걸렸다면? 아이고, 내가 걸렸다면 죽어야지.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걸 보이고 저기를 하나 싶어서 그만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심각한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관리다. 독거노인은 사회적인 교류가 적어 인지 능력이 일반인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억력이 많이 없어요. 기억력에 대한 약이나 치매에 대한 약을 드세요? 네, 먹었어요. 기억력. 이 신경과에서 내가 기억력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게 신경과에서 약을 하나를 더 붙여주더라고요. 안 되는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문우 할머님을 정밀 진단해봤다.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는 전형적인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잊어버리.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 먹는 것을? 아, 없죠. 야, 누가 어떻게 하루에 몇 번 먹는 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독거노인의 경우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65세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예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셨듯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또 치매는 나이와 관련이 아주 많은데요. 65세부터 74세 노인 100명 중 3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75세에서 79세가 되면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80세에서 84세가 되면 유병률이 껑충 뛰게 되는데요.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85세가 넘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2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이문우 할머님이십니다. 전형적인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요. 치매를 진단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방송 나가는데 얼굴 나와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나 나이 들어서 누구나 치매 생기는 병인데 뭐 어떠냐, 괜찮다. 아주 흔쾌히 할머니께서 자기 모습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치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도 치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2050년 세계 치매 인구가 1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치매를 common disease, 흔한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치매를 호환, 마마, 전쟁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만나는데 사실 이런 상태의 환자는 좀 드문 편입니다. 김수미 씨가 연기한 것은 단지 말기 상태에서, 그것도 문제가 심한 형태의 치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매 환자 하면 모두 저렇게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이미지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매 하면은 암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매는 바보가 되는 병이다 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56%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바보가 되는 병인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다면 집에서 모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에 76%가 요양시설에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10년 후에는 100만 명, 30년 뒤에는 20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발생합니다. 과연 모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매 환자가 된다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내 집에 있고 싶겠죠. 우리나라는 치매로 진단받는 순간 평생 함께 살아온 사회와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치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아주 흥미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It was built in 2009, and it's the only one of its kind anywhere. 광장과 거리, 상가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150여 명의 중증 치매 노인들이 살고 있다. Even the hair salon. 호그백 마을은 최근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치매 요양 마을이다. And you're about to see their caregivers. Ultimately, when they come up to the front desk after buying all their products, they don't exchange any money. And Trudy, who is the staff member, is trained specifically to handle people with dementia. 이곳의 치매 노인들은 기존의 일상을 누리도록 도움을 받는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 맞춘 주거 공간에서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친구 가족들과 문화생활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 이곳에서 치매 환자들은 그 어떤 것과도 격리되지 않고 인생을 즐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의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설보다는 이곳이 지향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저는 이 일상이란 키워드가 치매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매를 특별하게 보지 말고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치매 커밍아웃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에 자신이 치매 걸린 사실을 알리고 치매 커밍아웃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멋진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틴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Hello, Professor Hall. 반갑습니다, 크리스틴. 소개를 좀 해주시죠. Yes, hello everyone. My name is Christine Bryden. I live in Australia with my husband Paul. I was diagnosed with dementia in 1995 at the age of only 46. 20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Well, I feel healthy, I feel active, and I think positively, and I like travelling and walking and doing lots of things like that. 정말 멋지네요. 치매를 알리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And I think the key to changing public perception is people like myself and others speaking out and showing you that we're normal, like any other people, but we have a condition that we live with as best we can. And that there's a lot that you can do to help. And together we can get a dementia-friendly society. So I've been doing a lot of work over the last 20 years. Would you like to know more about my story? 자, 크리스틴의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틴의 하루는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며 시작된다. 다른 점이라면 매일 하는 간단한 요리도 레시피를 보며 한다는 것.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탓에 모든 것을 기록한 노트를 손이 가는 곳에 놓아둔다. 그렇게 그녀는 최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Time machine. It tells me what I did last week, what I'm going to do today, what today is, as well as Facebook, Twitter, but most importantly is the diary. 크리스틴은 치매 진단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매를 커밍아웃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록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It's easier now because there are other people speaking out around the world. So it is easier. I don't feel as if I'm the only one. I don't feel so alone. So I keep on remembering that I'm not the only one. 치매 진단 후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So I really try to be positive and try to remember what I have and what the positive things are and enjoy small moments of the day. 크리스틴은 커밍아웃을 통한 치매 극복의 비결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또 치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강조한다. I always talk about dementia as being you're living a new life in the slow lane of dementia. It's slower than before, it's different, but it's new. Try to enjoy every moment of the day and make it a really happy moment if you can. And then if all those little happy moments 크리스틴이 치매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치매를 커밍아웃하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치매를 커밍아웃할수록 더 이상 치매가 부끄럽지도 또 두렵지도 않는 아주 흔한 질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면 커밍아웃을 하시겠습니까? 뒤에 사진이 보이시죠? 예.
19년 전에 돌아가신 바로 저희 친할머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 역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할머니와 가족을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그들만의 병이었을 때는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는 치매 커밍아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내의 치매를 커밍아웃했다는 조광현 할아버지를 만났다. 대상 탔을 때 신문 그의 아내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뛰어난 한글 서예가였다. 이제 다 늙어서 뭐 미인도 아닙니다. 너무 미소가 밝고 아름다우십니다. 워낙 천성이 밝아요. 그래서 그 예쁜 치매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해 조광현 할아버지는 아내의 치매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음식을 만들고 밥을 그는 치매 커밍아웃을 통해 아내가 좀 더 배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자기 이름 뭐야? 권호 씨. 몇 살? 16. 내가 16살이래. 들어가자. 예, 알겠어요. 고객 쉬세요. 이 기막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위해 당장 뭘 해줄 수 없다는 커밍아웃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해요. 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라는 걸 방송에 오픈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결정이셨을 그래요.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한테는 상당한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뭐 알려서 내가 무슨 어떤 보수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알려서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 고통 이런 것도 정부 당국자들이 그 고통을 좀 이해해 줍시다 해서 알리려고 한 거지 그것도 유명인사 되려고 알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국보급 서예가 아내의 치매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제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를 따르던 일부 제자들이 발길을 끊었다. 사모님께서 치매로 진단받아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는지 또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인격적이나 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죄인도 아닌데 그거 걸렸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게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건데 죄인이라는 말씀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진짜. 꼭 죄인 취급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시선이 그러니까 그 느끼기에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방송을 통해 치매를 커밍아웃했다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앉아 계세요? 아이고 앉아 계세요. 7년째 집에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 임춘수 할아버지는 치매라는 병에 대해 알리기 위해 방송을 결심했다. 그러나 주변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대부분이 다 알잖아요. 어느 집이 몇 호에 누구 산다는 네. 거. 저 아줌마 왜 저러지? 그러니까 시선들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려서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자다 이렇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치매다 이렇게 알기보다는.
치매 커밍아웃 이후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잘 지내시는데 결국 치매는 오로지 가족의 몫이 됐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호자 관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치매라는 것이 뇌에 손상이 된 일종의 질환인데 이것을 마치 어떤 광기에 들린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살펴보니까 겁도 나고 무엇보다도 걱정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명견말리 미래참여단 가운데는 치매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치매 아내를 지금 한 16년 차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무지였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데 놓쳐가지고 상당히 참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외래에서 보면요, 제가 조기에 치매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치 말기암에 걸린 것처럼 벌써부터 막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보다는 나이 들면은 누구나 생기는 거다. 나이 들면 흰머리 생기고 주름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치매도 올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이 나중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치매 어르신도 잘 모시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또는 본인이 치매인지 몰라서 그렇지,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다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오픈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누군가 좀 선구자적으로 누군가 이제 공개를 해서 누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만 주면은 우르르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누가 될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황장애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이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약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게 있지만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도 나도 공황장애 흔하긴 하지만 별거 아니구나. 무서운 정신질환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겁니다. 치매도 이런 식의 어떤 프론티어가 필요합니다. 선구자가 필요한 거죠. 많이 여러 사람들이 다 치매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수록 사회와 치매와의 어떤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치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치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가족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고 계셔요. 87세인데 한 달에 30일이라면 27일은 참 예쁜 치매로 계세요. 근데 3일은 점점 이렇게 깨워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가족을 불러대고 나를 어디든 데려다 달라 하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니네 집이니까 나를 딴 데다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3일 동안에 세지는지 정말 가족이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어떤 단계, 어떤 종류일 때 가족이 제일 힘들까요? 정답은요,
보호자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고도 맥락이 비슷한 건데요. 치매 정책은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 플러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주 부양자한테 힘을 줘야 돼요. 주 부양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결국은 치매 환자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커밍아웃도 하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 세계 치매 때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10년에는 6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요 68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괜히 치매 쓰나미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조 3천억 원,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무려 78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20년 동안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노인복지 강국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세계 치매 인구 2위인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때문에 일본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치매 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노인복지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시부야구. 시부야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환자 전문 요양시설을 찾았다. 고급스럽고 쾌적한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 층에 10명씩 100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다. 궁금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ダメなんてこんな若い人の前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わ。 이곳에는 근육 운동을 하는 기구부터 재활 치료를 돕는 전문가까지 치매 환자를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개인 공간 역시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다. 이 침대가 굉장히 비싼 침대거든요. 이 침대 하나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だいたい30万円、日本円で30万円です。 시부야구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고급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센서가 부착된 침대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전용 욕조까지 갖춘 치매 환자 전문 시설. 이 시설의 운영과 노인 요양을 위해 시부야구의 주민들은 매달 5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今ですね、どうしても在宅でというよりも施設に入所を希望される方が非常に増えておりまして、で施設で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とその分保険料も非常に高くかかってしまいます。それとあと日本も徐々に高齢化が進んできておりますので。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일본에서 무려 6천여 개에 달하는 고급 요양시설은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폭탄으로 떠올랐다. 결국 지자체는 시설에 들어가는 요양 비용을 삭감하면서 시설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환기나 통기만 가능하고 최고급 시설에만 투자한 치매 대응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施設一つ建てるとやっぱり財政面でかなり厳しくなってきます。ですので、それはサービスの質を高めていきながら、お家でも住み続けられるっていうそういう支援がこれからの日本は重要な問題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はい。いただいて。
현재 치매로 인한 재정 위기는 일본 전체의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들이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다. 도쿄에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와코. 이곳에선 새로운 치매 복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니치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8만의 작은 도시 와코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이 9개가 있다. 이 시설들의 특징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고급 시설 대신 집과 가까운 곳에 지어진 이 소규모 그룹홈을 이용하면 가족과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すいませんどうもやっぱり地域包括ケアっていうのは住み慣れた地域で要介護になってもその地域にい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を基本にしています。だから小規模にして自宅に近いところに作っていくんで地域密着小規模になります。 네, 여기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와코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진도 덕분에 환자는 집에서 누리던 일상을 시설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こちらもお家から持ってきたタンスとかも少量は持ち込めます。で、ご家族の関係のものとかでよりお家にいた時と同じような環境をこの部分では作り上げるように工夫をしています。 어르신이 마음이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집 떠나서 계셔도 이 방에 있으면은 집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고급 가구와 시설은 없지만 환자는 자신이 평생 사용하던 침대와 물건들을 통해 안락함을 느낀다.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와코 씨의 전략은 성공했다. 와코 씨는 노인 요양보험료를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낮췄다. 운영비는 절감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ということは1人にかかるですね給付費が一定度低減できるのでその積み上げとしては給付費は全体的に抑えられています。 시부야는 도쿄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치매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재정이 감당이 안 돼서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치매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와코시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환자들의 만족도, 가족들의 만족도 높아집니다. 국가는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잘 평가해야 됩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드웨어는 답이 아닙니다. 건물에만 투자를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의 6분의 1이라는 돈도 결국은 부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달라진 일본의 치매 대응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의료진, 간병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매 교육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 현의 오무타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이 한창이다.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皆さん認知症って病気だよね。どこの病気？頭の病気だよね。認知症には誰でもなるんだよね。もう今年大学卒業したんですよ。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どんな風に答えるかちょっとやって。お名前とかは分かってるんですか？名前ね。名前ないだろ。あなたの名前何？僕高山って言うんですけど。高山君、じゃあね。 대부분의 초등, 중학교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以前は
自分の考えとしては認知症はまあ仕方ないみたいな、まあ他人事的な考えがあったんですけど、今になってはまあ一緒に助け合って生きていくべき存在なんだなって思う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오무타시의 인구는 13만 명. 그중 치매 인구는 무려 6천 명을 넘는다.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했고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ね、貼ってあると 이들이 それ 찾은 を 해답은 見てくださって 교육이었다. 関心を持ってください。今行方不明の方が発生されると地域の商店とかこういうコンビニとかタクシーとかいろんなところがねすぐに協力してくださ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 이 동네에서는 치매 환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배회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모의 훈련을 받는다. そうですね。やはり地域の方がこう貼るというよりも関心を持っていただけるというのが一番大事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もうみんなも自分が冗談ですけども自分がこう迷子になった時はここに貼られるよねっていうようなこう軽い冗談でこ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ですね取っていますね。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마무라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거의 이제 말기 단계 치매시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 갑자기 사라져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 어머니. 손도 아주 깨끗하시고 온 집안에 비상이 걸렸다. いきなり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これは早う探さんと暗くなりよるし雨も降りよるし、その時のこの洋服はほら寝巻きのまんまだから。訪問してそして 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를 단 30분 만에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当時ここに大牟田の市の方から行方不明者ということでここにメールが入ります。でこれをメールが入ったのは今村千佳さんなんだ。あちらの方に住んである今村千佳さんなんだ。 오무타 씨는 지난 10년간 치매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삼고 노력해왔다. 노력의 핵심은 교육. 그 결과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치매와 더불어 사는 마을로 거듭난 것이다. 大牟田ではですね、特に行政、私ども行政と介護の事業所の方々、そして市民ですね、地域の人たちが一緒になっていろんな取り組みをしたというのが一番特徴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오무타시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모여서 초등학생부터 성인, 노인까지 모두 치매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치매를 적극적으로 알린 환자와 가족, 커밍아웃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주민들, 그리고 그들을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앞장선 지자체, 이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일 이렇게 치매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치매 인구가 100만이 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많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치매 커밍아웃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사회적인 이미지가 우리는 커밍아웃이라는 게 아직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인데 교육도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이 치매 환자들, 커밍아웃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노인 요양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 가족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치매 환자를 잘 간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 스킬 이런 것을 상설로 교육해 주는 기관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커밍아웃 하셔가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치매 없으시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예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은 20대 중반부터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20대부터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 담배, 영양, 운동, 그리고 우울증 관리 하셔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치매 예방은요, 왕도가 없어요. 두 번째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방뿐 아니라 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치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치매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가 아닌데 치매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매인데 치매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설령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예쁜 치매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운 치매, 함께하기 힘든 치매가 있다면 아주 소량의 약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는 의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이크를 뺏어서 손으로 네, 저도 드세요. 지금 83세 되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같이 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홀수년, 짝수년 나눠가지고 건강 검진을 하죠. 그러면은 그 목록 속에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때부터라도 짝수년, 홀수년에 계속해서 치매 검사를 한다면 그거가 자연적으로 커밍아웃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65세 이상 됐을 때 그 건강 검진하는데 치매 선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치매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2040년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이 있거나 만약에 없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의견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무엇보다도 이제 치매에 대한 대책이 가족들이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일종의 치매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주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노력들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대통령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나서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치매를 다루는 전담 부서들을 둔 바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이 많이 발전된 형태의 치매 관리 계획을 국가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그런 치매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시고 커밍아웃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면 그 심각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방 선진적인 형태의 적극적인 국가 계획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일본에서 초등, 중등, 고등에 걸쳐서 치매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 포커스를 맞추신 걸 계속 들었는데 그럼 과연 치매 예방 교육이나 치매를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4초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인생에서는 저희가 1초 매 순간 치매가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치매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선의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 이전에 치매가 바로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합니다. 사회 통합의 차원이죠. 공생, 공존, 같이 사는 또는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치매라는 어르신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가장 치매 교육에서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도에 국민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나 치부라고 생각했던 치매를 대통령이 커밍아웃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낸시 재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치매 연구를 위한 사회적 기부가 엄청나게 많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매를 커밍아웃하고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지 우리가 치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레이건 전 대통령도 마가렛 대처도 프랑클린 루즈벨트도 윈스턴 처칠도 모두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를 전공하는 저도 나이가 들면은 치매 걸릴 수 있고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치매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를 누구나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받아들여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치매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